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입니다. 지금 뭐 윤성두가 말씀드린 내용이 와닿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또 한 차례 드려요. 그 시황 부분하고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이제 뭐 앞부분 안내 말씀드리면 이거 뭐 우리 직원분들 아주 내일 혼내준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뭐 이걸 디자인이라고 일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나 참 답답합니다. 자,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요. 나도 이런 수익 좀 잡아주세요. 52주 신고가. 에코프로는 52주 신고가는 아닌데 바닥 대비 이게 7월 13일부터 81% 폭등이에요. LG화학 지난해 시가총액 9위인 LG화학을 올해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땡겨놨고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죠. 4월 이후에 50%에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위메이드 28% 폭등 났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카카오게임즈 지난주 수요일에 16% 폭등. 현대로템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가 형성되고 그렇게 연출이 되다 보니 계좌 수익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IT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력주의 LG화학과 자동차가 이렇게 훌륭한 흐름을 주다 보니까 이제 2500포인트를 쉽게 넘길 수 있는 위치예요. 넘기면 VVIP 가격은 무조건 인상입니다. 내일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가격도 2500포인트면 또 인상 또 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의 그 종목 기준점 불기둥 마스터님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그 수익 범위들.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은 일로 전화 주시고 그리고 VVIP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함께 하십시오. 수익이 목적이시죠?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방법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침 방송 그러니까 아침 방송 팍스킹즈 TV 방송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7시에서 7시 50분 사이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장 이 수익 범위들을 결코 놓치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뭐 시황 부분은 그냥 짧게 넘깁니다. 뭐 어차피 시황 장안 좋을 때 1시간, 2시간, 3시간씩 시황 해드렸어요. 그 시황 지금 다시금 잡아드릴까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께 시장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은 전략을 잡아드리기도 했었고 교육을 잡아드리기도 했었고 뭐 엄청난 기준점들을 많이 잡아드렸어요. 지금 뭐 보시면 잠시만요. 뭔가 지금 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이쪽하고 이거를 왜 또 바꿔서 놨지 우리 직원분 하나 오늘 왜 그럴까요? 방송 이렇게 좋은 장에 이렇게 좋은 장에 장중 내내 그랬었나?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찌됐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그 방 통합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계시는데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사항 보시면은 아니 저는 이거를 왜 안 보시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특별 시황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6월 26일 기준에 장 한참 붕괴되고 생쇼 난리가 났을 때죠. 이게 2시간 42분 시황이에요. 그럼 윤정두가 이 시황 좀 보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시황 내용이 뭘까요? 이 시황 내용이 걱정 마십시오 그대요. 걱정 마십시오 그대. 6월 말에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얼마? 무슨 뭐 말 같지도 않게
시장이 폭락이 연출이 된다. 시장이 폭락이 연출이 될 거고, 그리고 시장 부분이 뭐 무너져 내려서 시장 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2050포인트 뭐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뭐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올 때의 기준인 거죠. 근데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제대로 된 시황 범위 이런 거 보십시오. 저게 2시간 몇 분이요? 2시간 42분. 저 자료들을 어디서 다 보실 거예요, 이 자료들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의 이런 시황 범위 8월 3일까지도 시황 올려드렸어요. 장이 이제 개선되면은 윤정도는 좀 짧게 시황을 하죠. 30분, 짧은 게 30분이야. 그렇게 해서 남들 2000포인트를 깨느니 2050포인트를 가느냐 할 때 윤정도는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빠르면 2700, 2800포인트 7월 달에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8월이죠. 8월 달에 지금 현재 2500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8월 달에 기준에 2700, 2800 그 우습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 그걸 걱정을 하세요? 저는 올라선다라고 봐요. 아니 또 안 올라서면 어때? 우리 종목이 52주 신고가 랠리인데. 예? 시장이 어려워야 시황을 길게 얘기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런 동영상 전략 부분들 전부 요 위에 요 안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 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요 한 칸 한 칸 좀 띄워주세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공지 나중에 수정해서 다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 난리가 아니었죠.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됐어요?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6만원 넘기고, 그러고 나서 6월달에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6만원 신고가 6만원 훌쩍 넘기는 6월달 7월에 5만원 이탈됐던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것도 48분 녹화해드렸죠. 계속 장중에 교육 잡아드리고 1회1회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순매집 1등입니다. 이걸 왜 놓치세요? 매번 그러죠. 아이고 어제 가입할걸, 그제 가입할걸. 좀 더 봅시다. LG화학을 그렇게 악을 쓰고 편입을 하라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지난주 내내도 말씀드렸는데 안 사잖아요. 지금도 안 사시죠? 응? LG화학으로 원금 회복 어떻게 하냐고 안 사잖아. 응? 지금 이 유가증권 시장의 2493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제 용각사랑 컵 먹을게요. 미국장의 기준은 벌써 이미 나스닥이 20% 반등이에요. 국내 증시의 흐름은 정정불안이 껴져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정정불안. 어떤 거?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코스닥 시장 쪽에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밀려버렸네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어찌됐건 저것도 뭐 오늘은 설명하기 귀찮습니다. 우리 것만 보시죠. 우리 것만.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0이 밖에 있었어요. 2조 2천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6천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그죠? 우리는 이 에코프로 7월 14일, 15일부터 편입을 해서 그때 얼마냐? 7만 5천 원대부터 해서 이 가격까지 싹 다 수익 잡아내고,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 5% 재편입이고, 위메이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5% 한번 툭 건드려 봤고, 그렇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는
KB금융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주력주로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설정범위 잡아드렸고, 그리고 기아가 좀 아쉬워요. 카카오 기아가 주가가 밀린 건 아닙니다. 카카오의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온 거고, 근데 시가총액 3위까지 70조까지 갔던 애가 이렇게 박살이 난 거죠. 어쨌건 기아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돌려놓고, 현대차가 6위로 올라오고, LG화학이 계속 치고 들어올려야 돼요. 응?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장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뭐예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6조 차이 난다? 이런,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한 그 코멘트들, 아이고, LG화학에서 힘겨우셨을 때랑 똑같아요, 사실.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은 느리지는 않을 거예요. LG화학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은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솔루션 이런 쪽. 야, 이게 말이 됩니까? SK 하이닉스의 어찌됐건 순이익 9조 원대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이익이 무슨, 참 어처구니 없어 웃음만 나오는데, 순이익이 한 20배 차이 나는데,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시가총액 6조 차이 나요? 이런. LG에너지솔루션하고 하이닉스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데요? 차이가. 영업이익이. 예? 아유, 답답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한 뭐 이런 내용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종목군들 보시고, 거기에 이제 HPSP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오늘은 아쉽습니다. 개별 매매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요 HPSP도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신기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일 그 따뜻한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문자만 3통 나갑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문자 2통인가요? 3통인가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지. 신고가 52주 신고가요. 지금 이 장에 현대로템 52주 신고가 넘겼죠. 방산의 기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슈, 정책, 수급, 어마어마한 그 수급. 또 개별 매매 기준의 포스코 케미칼 248개 종목이 이제는 시가총액 1조를 넘긴 상태입니다. 248개 종목이.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기준점을 설정한다라는 것을 교육을 계속 잡아드렸는데,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대금 4위, 장중 5위였던 한국항공우주 거래대금 6위로 마감됐고요.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야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현대차도 지금 뭐 2,500포인트 시장 투건 들고 넘기면 얘는 20만 원 당연히 넘기죠. 얘가 들어 올려져서 2,500포인트 넘겨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LG화학, 에코프로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놓여져 있는 거고, 현대로템 아쉽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얘도 참 20%대 급등 잡아놓은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억 9,100만 주짜리예요. 9조 원에 가깝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2,4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는 그래도 들어와야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거죠. 1조 이상짜리 교육 종목에서 에코프로 7월 13일 날 야간 교육 해드리고 14일, 그리고 14일 종가 부분에서 편입, 그리고 15일부터 폭등, 그게 80% 이상의 수익. 현대로템 52주 신고가 다시 눌려 또 돌파,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그리고 눌려 하루에 20%씩 움직여. 시가총액이 6조 7조일 때. 위메이도 오래간만에 지난 목요일 날 28% 폭등. LG화학은 뭐 말할 필요 자체가 없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장난 아니고, 카카오게임즈 지난 수요일 날 16% 폭등. 한국항공우주요 30.77. 아이 참,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죠. 잘 보세요.
야간 교육에서 8월 1일자, 8월 2일자, 8월 3일자, 8월 4일자, 8월 5일자 관심 종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현재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8월 9일자에 관심 종목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런 개장 전 그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군들 8월 1일, 8월 2일, 이거 8월 3일 것까지 뭐 3장을 넣든가 해주세요. 내일은. 아니면 뭐 다시 설정을 잡아주시든가. 이거 잘 보시면요. 8월 1일자부터 잘 보시면 지난주죠. LG화학, 또 현대차. 거기에 한국항공우주, 대박이죠. 근데 이 종목군들을 쳐다도 안 봐. 여기서 물론 눌린 종목도 있습니다만, 예?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변동성의 매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추세 매매, 예? 에코프로비엠마 7%씩, 심택홀딩스 26%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씩,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죠. 8월 4일 목요일날 위메이드 28%, 8월 3일날 에코프로 6%, 또 8월 4일날 에코프로 6%, 그 다음에요 카카오게임즈 16%, 또 8월 5일날 에코프로 16% 폭등. 야, 이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69, 한국항공우주, LG화학이 6% 금요일날. 결론적으로 이 그 8월 8일 개장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국항공우주를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항공우주를. 참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이렇게 계속 잡아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위메이드입니다. 8월 4일날 위메이드 28% 폭등 나올 때 대표님 힘내시라고 아까 매도 인증. 예쁜 공주님, 하루 동안의 단타 스캘핑 내용이에요. 하루, 8월 4일 하루. 어마어마하죠. 주린열공님, 에코프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8월 4일. 압박님, 오늘 단타 수익입니다. 금양, 2차전지 관련해서 8월 4일 하루에. 또 8월 5일 이녹스, 나노 신소재, 또 심택, 만도, 압박님 같은 경우 7월 28일에도 LG노텍, OCI, 그죠? 또 이런 LG노텍의 이런 누적 수익 범위들, 위메이드, LNF, 에코프로 PM. 수익들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들도 하셔야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쭉 올려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낱장 파일로 만들어내야겠구나. 아마도 그 PDF 파일은 우리 직원분께서 만들어 주실 거니까 낱장 파일 만들어서 제가 다 뿌릴게요. 설명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대박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오늘 뭐지? HTS도 컴퓨터가 한번 껐다가 꺼졌다 켜졌나? 아닌데. 전체 관심 종목도 잘못 좀 형성이 돼 있고 일단은 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69,600원. 오늘 문자가 요 가격까지 나갔을 거예요. 요 가격 뭐 한옥가 위인가 요 가격인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는 매도였습니다만 기관 쪽에 월등한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초강세였다. 그리고 이때 기준에 장중 변동성이 23.83%, 23.84%. 뭐 어마어마하죠. 3조 5천억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온 거예요. 20거래일 저점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대비해서 오늘 7만 원 넘겼으니까 3만 원이면 7428, 70% 이상의 변동률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장중에도 자료를 충분히 올려드렸었는데 지금도 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 그 장중 수익 범위 기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 어차피 화면이랑 위치가 좀 달라져 있어요. 오케이. 어찌됐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지금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변동률이 초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죠. 우리는 오늘 기준에서도 문자가 나갔습니다. 문자 나갔고 그리고 변동률 자체가 오늘 뭐 10%면은 작지가 않죠. 그 이전에 23%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매사인의 기준을 잘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슈 범위의 기준인데 그 이슈 범위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쪽이 추가적인 강세를 띨 수 있겠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높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범위가 추가적으로 매수 우위로 연동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지금의 매직 강도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료 올라가고 있는데 자료 올라가고 난 이후에 흐름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정을 해서 지금 그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지금 우리가 52주 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목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게 형성이 돼 있어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컨텐츠 부분하고 그리고 동영상 부분하고 다 같이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국항공우주 또 들여다보시면 되겠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볼게요. 자
8월 2일 뭐 이런 건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냥 또 8월 5일 또 8월 8일 변동성의 흐름.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려요. PBR 뭐 1.12배, 그 다음에 PER 뭐 12배 수준, 또 12개월 기준으로 14배 수준.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우주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요 부분은 사실상 말씀드렸죠.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기술 확보.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한미 간의 부분들을 좀 풀어놨어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끔 미국 쪽에서 이제 거리 제한을 뒀는데 그 부분을 어찌됐든 그 전 정권에서 풀어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 개발 겸 또 한국 그 항공 우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항공 우주청을 설립하겠다. 뭐 무기 개발했다 이런 그 내용보다도 무기 개발하겠다, 뭐 장거리 미사일 만들겠다 이런 계획보다도 우주산업 규모 자체도 뭐 대단하고 우주산업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항공 우주산업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방산 관련된 내용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그룹의 사업 재편 부분, 그러니까 구조 지배구조 재편 작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긍정적인 시장 해석이 굉장히 돋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인 긍정적 흐름을 보는 건데, 그것은 어찌 보면 제 해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해석, 윤정도의 개인적인 해석.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객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형주의다 보니까 주체 세력들의 수급 범위가 완벽하냐,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메이저들의 수급이 완벽하냐. 근데 확인해 보니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때요? 완벽하더라. 완벽하더라.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더라. 그러니까 메이저의 수급 범위를, 그러니까 대형주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종목군들은 그 수급 범위를 좀 계속해서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 차트에서 모양새를. 그 긍정적이더라.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설정 범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시면 개별 매매가 이제 가능하신 분들, 뭐 교육용 1% 표현을 하지만은 뭐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군들은 교육용 1%의 기준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죠. 그리고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10%.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초가 대비 한 8% 움직였나요? 그리고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릴 건데, 그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봉도 꼬리가 3분의 1 미만인 아주 제한적인 꼬리의 양봉이어야 됩니다. 손절과 오버나잇 철저히 지켜주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자료 부분들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잠시만요. 그리고 5번 방 제가 비밀번호를 아예 바꿔버릴게요. 5번 방 내일 방 또 열려 있어야 되니까 이거 참 애매한데, 어쩔 수 없다. 그 매크로가 그래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매크로가 좀 내보내는 걸로 기준을 잡고, 5번 방에 이 광고하는 애들이 맨날 똑같은 애들이 그 팔아먹으려고 걔네는 광고를 해요. 뭐 파리채 이런 애들 지들이 뿌리고 지들 상품 이제 뭐 팔아주세요 이런 개념인데, 징그러운 애들이 아주.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변동성에 대한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최상위의 변동성, 거래량, 거래대금. 그래서 기존에는 2천억까지 잡아드렸는데 7월 18일 날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진 게 14종목뿐이 없었어요. 야, 이거는 거래대금 너무 줄었구나. 2천억을 계속 그 기준을 잡던가 1,500억을 기준 잡으면 매매할 종목이 없어지죠. 뭐 이럴 때 같은 경우 2천억을 기준 잡았다? 변동성 매매? 그럼 매매할 종목이 이 5종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제한적인 변동성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뭐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네이버 이것뿐이 없다면 세종뿐이 안 나와. 2천억 이상. 또 1,500억 이상으로 해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음봉 떨어져 있는 거 빼고 나면 의미도 없고. 그래서 1,000억의 기준으로 설정한 거예요. 1,000억의 거래대금만 넘겨도 15위 안에 들어오더라. 또 16위더라. 물론 이제 8월 8일 기준에서는 1,100억 이상이 터져야만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계속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제한적인 거래대금 7월 19일부터 1,000억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다. 응? 그래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야 된다. 1,000억 이상인 종목일 때 환급성이 있고 1,000억 미만일 때는 좀 개별 매매 위주에서 보시는 게 옳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을 기준 잡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월 29일 날 1,000만 주가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막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0만 주 나랑 상관없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 소중한 자산인 거 아니에요? 1,000만 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에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거기에 전체 시장에서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0만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대금 기준에 1,000만 주면요. 이날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얼마 터진 거예요? 6,600억이 터진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6,600억이면요. 거래대금 최상위 2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8월 2일 기준으로 2위. 그 다음에 6,600억이면 7월 18일 기준으로도 2위. 2,400개 종목에서 2위라고 거래대금이. 예? 이해되세요? 2위라고요. 그러니 그 기준에서 거래대금 2위의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잘 보세요. 1,000만 주가 터진 거래량의 80%, 그 다음 날은 80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변동성이 나온다. 근데 800만 주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또 돼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이런 거 확인해서 대처를 하자. 내가 좀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오늘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뭐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었냐 이걸 중간에 가늠해 보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거래대금 5위까지 올라옵니다. 그 정도 거래대금 최상이구나. 그러면 뭐 변동성 추세 매매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 1,200억을 넘겨야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래대금 2천억만 넘겨도 10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2천억만 넘겨도. 1,500억만 넘겨도 뭐 10위 전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250만 주, 뭐 300만 주, 요 정도, 3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3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어떻게 돼요? 300만 주 실리면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는 변동성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 300만 주. 그럼 300만 주 기준에 장 끝나고 300만 주 확인할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300만 주 터졌다. 이제 사야 지를 거야? 주가 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300만 주에 10%, 20%, 30%, 또 40%. 그러니까 시간별로의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의 퍼센테이지 그리고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꼬리가 3분의 1 미만인 제한적인 양봉.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만 주를 만약에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리고 300만 주면 굉장히 많은 거야. 8월 2일에서도. 근데 어찌됐건 금액 기준으로 보니 9시 7분에 148억이면 9시 10분까지 150억 넘기겠죠. 그럼 9시 10분까지 전체 거래대금의 10%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계속 고점을 넘겨준다면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겠구나.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응?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고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8월 8일이에요 이게. 응? 8월 8일. 응? 결론적으로 이제 8월 8일 기준에서도 65,500원인데 287억이 터집니다. 적지 않죠. 적지 않단 말이에요. 마감 때까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3분의 1 달렸느냐. 양봉의 기준으로 이렇게 5.64죠. 67,400원. 오, 꼬리 없이 쭉쭉쭉 뻗어 올라오느냐. 거래대금요. 벌써 이미 1,300억.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0만 주에 7월 29일 날 거래량의 70%, 700만 주 터지고 움직여 주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예전처럼 하루에 거래대금 2천억 이상짜리 종목군들이 뭐 20개 이상씩 막 터져줄 때. 그럴 때면 모를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 혹시 아직 퇴근 안 하셨으면 이재선 대표 방 서울경제TV 방 그거 비밀번호 바꿔버리세요. 들어올 일이 없잖아 주말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에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바꿔놓은 다음에 전문가 방에 올려드려가지고 매크로로 한번 이거 지워주고 올려드려가지고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방송 나가기 전에 꼭 비밀번호 다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서로가 잊어버리지 않게 꼭 전달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 얘네들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수동적으로 들어와서 뿌리고 나가요. 징그럽습니다. 아주. 퇴근해버린 것 같은데 퇴근하신 것 같은데 8시 2분이라 저도 안 까먹어야 이제 내일 또 기준 잡아드리는데 뭐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분들 들어오시면 뭐예요. 광고쟁이들이 와서 그쪽 방으로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가시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손실을 떠안으시게 되는 경우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나가시는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일단은 하여간에 뭐 지금 퇴근하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 방송이 제가 자꾸 옆에 채팅방을 쳐다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녹화 방송 아까 올려드렸잖아요. 녹화 방송 참조하셔도 돼요. 녹화 방송.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67,400원에도 우리 문자 나갔어요. 그래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장중에 10%까지 올르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다. 오늘 최고점이 10.66이었습니다. 거기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거래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일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장중 특별한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거래대금 5위까지 올랐어요. 5위까지 올라와서 뭐 진짜 말 그대로 지난 7월 29일처럼 23%씩까지 변동성이 나온다. 그런 추세다. 그럼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걸 설정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목요일 날 28%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은 2시 18분에 69,800원 그리고 고가가 76,600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져가겠지만은 만약에라도 차익 실현하실 분들의 기준은 매직 계산기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고가 대비 1% 혹은 2%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져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 설정할 때 1조 이상짜리 종목이니까 이렇게 고점 대비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하겠다. 또 내가 10% 이상 수익이 발생돼 있는 상태다. 그럼 이 정도 범위에서 50%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또 10% 미만일 때의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준점만 명확하게 잡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48개입니다. 양 시장 합쳐서.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2위입니다. 상승률. HPSP 우리 관심 종목, 그다음 개별 매매 종목이고 한국항공우주 상승률 5위고. 와, 대박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52주 신고가 랠리 종목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시장은 2,500포인트인데 52주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이런 종목군들. 10분봉 기준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은 이 분별 단위의 기준이고요. 10시 기준까지 해서의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도 좀 제한적이었는데 12시로 넘어가면서 거래가 급격히 터집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전체 거래량의 30% 수준, 그리고 양봉이면 된다 했는데 300만 주만 놓고 봐도 2천억이에요. 2천억이면 뭐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랬잖아요. 5위 전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30% 수준 90만 주 정도 수준이 터지면서 양봉이 형성돼 있었고 투권 들면서 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문자 매매 사인만 이쪽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벌써 이미 65,500원, 67,300원. 근거가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응?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상 마케팅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3조 5천억까지 올라오는 종목에서 단기간에 70%씩 올라오는 이 폭등에 매수를 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해야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장중에 올려드린 차트잖아요. 다. 그리고 장중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매집 계산기 다 올려드렸고 교육 잡아드렸고 동영상 올려드렸고 뭐 한국항공우주는 뭐 몇 날 며칠째 어마어마했고 이러한 캔들 기준에서의 그 전략 범위도 지금 오래간만인데 도서를 좀 올려드릴게요. 그 캔들 도서 원하신다 하시는 방 계시면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캔들 도서 올려드릴게요.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없으면 뭐 그냥 넘어가고 요즘에 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한적이어가지고 방송도 제가 줄였고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이 좀씩 늘어날 건데 이렇게 해서 도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4대 천왕, 뭐 교육의 힘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그쪽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 방은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 자료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셔야 돼요. 지금 방송을 저는 하고 있을 거고 도서 자료, 교육의 경제적 자유님께서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아마 가지고 계신데 출석 체크 능동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데일리 쪽의 기준도 이렇게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한 권 통 그렇게 올려드렸고 다른 쪽도 뭐 교육의 힘 하고 올려주시면 올려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경제TV 방에 오늘 그 방을 합치면서 한 200분 정도 오셨단 말이에요. 새로 200분 이상, 230분. 근데 아무도 없어.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실 수 있고요. 제가 자꾸 이제 녹화 방송을 올려놓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캔들은 기회가 되면은 요 교육 내용을 별도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캔들의 이 교육 내용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 캔들 저걸 가지고 나는 다 안다, 시중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두가 이 교육 교재로 올려드린 이 내용은 시중에 없는 내용이에요. 시중에 없어요. 이걸 배워서 전문가 활동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캔들 그 교육한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연세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윤정두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내용이나 이런 틀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전부 윤정두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월봉 기준에서도 잘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악형이 떠 있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울기가 상향을 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없는
또 기울기가 늘려져 있는 하향돼 있는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라면 중립 초록 색깔이다.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하는 변형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수반된 장악형이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300년 전에는 편입 구간 설정 범위가 안 나와요.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닐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 정리해 놓은 도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윤정도 도서에만 있는 거예요. 35년을 주식을 하고 23년 이상을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고 이런 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초청 강의하고 그런 자료예요. 그런 자료. 결론적으로 그 자료로 교육을 받고 캔들에서 패턴 잡아내시고 그리고 거래 터지고 나서의 흐름 앞전고점 다 넘기고 거래 터트리고 요 흐름의 매집의 기준을 왜 못 잡아내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이 그 흐름 범위가 매집에 대한 요 도서 내용도 2007년도 도서 자료입니다. 2007년도. 저 도서 자료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자료 주세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저쪽 서울경제TV 01번 방에 기준에서는 좀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려서 캔들 도서 자료 다시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생방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접속하시라고 공지를 또 올려드렸고 그 요 부분에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수가 얼마예요? 5천만 주 조금 넘어 5,06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5천만 주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8.8%의) 매집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8.8% 매집이. 그럼 이제 매집이 진행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추이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내용의 교육 자료들을 다 보시라는 거고 평균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개인들이 뺏긴 걸 기준 잡았을 때 55,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5에서 10% 매집했을 때는 30에서 50%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만 거기서부터 물량을 소진시켜도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그 오늘 장중에 동영상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뭐 요렇게 금요일까지 기준에서만 놓고 볼 때 8.48인데 오늘 것까지 보니까 어떻게 돼? 8.8%가 되는 거고 목표 주가 그 매집 단가도 높아진 거죠. 그 목표 주가 75,500원이 오늘 장중에 뚫린 거고요. 뚫린 거죠. 그다음에 8만 원 기준. 그럼 요렇게 돼서 움직여 줄 때 지금 8.8%인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땐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럼 50에서 100%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거의 뭐 1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러한 그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 그걸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다 잡아내셔야죠.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여기에서 거래량 1,000만 주가 터지면서 흐름이에요. 이걸 결코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한국 항공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항공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이제 차분하게 비중 조절해 가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 기준인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한국 항공우주에서도 엄청난 수익 범위를 잡아 가지고 있는 거고, 잡아내고 있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정책적인 테마의 기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윤정도의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이요? 매집에 대한 메이저들의 수급에 대한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그 한국항공우주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 수익 범위 그리고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기준 그걸 좀 이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26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조. 15만 원대에 사서 이렇게 돼 있으셨는데 20만 원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36만 원인가요? 34만 원이 36만 원이에요. 쭉쭉쭉 올라갔죠. 보름 만에. 예? 보름 만에 따블이 났어요. 26조까지. 그러면서 요 수익 범위들이 누적이 되니까 LNF 시가총액 2위짜리 3위짜리 종목에서 또 1억을 인출하시고도 여전히 수익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 3억으로 스타트를 잡아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4개월 만에 70%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극대형주에서 그런 수익이 나온다니까. 지금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폭락장에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어도 8% 돌렸죠. 시장 반등이 9%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세에 LG화학은 뭐 30%의 폭발적인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52주 고가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52주 신고가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나님 같으신 경우 5월 23일 날 가입해서 9월 23일까지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하신 거 보세요. 공부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휴린 로봇 또 뭐 여러 이제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의 기준 그런 내용들을 논하고 계실 때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 논하고 계실 때 지금이 아닌 그 이전의 흐름에서 이미 문나님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어요. 이거 3월 17일이거든요. 요때가 휴림 로봇이 아마 1,000원대인가? 그게 4,940원인가 올라오죠. 그런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 보시고 조선인물닷컴에서 윤정도 검색해 보시고 이게 35년 된 증권카드라 그랬어요. 럭키 증권카드. 실물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7,681% 세계 기록.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고 저거는 수익률 대회가 아니에요. 전문가들 한 40명 모아다가 매매를 시켰어요. 매매를 시켰더니 세상에 윤정두가 저 수익 범위 다 잡아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용이나 뭐 이런 친구들 수익 범위 다 잡아드리고 잡아내주고 그렇게 했더니 저걸 수익률 대회 1위라고 그래. 윤정두는 실전투자대회 수익률 대회에 7차례 우승한 겁니다. 그중에 7,681%라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거고. 다 대형주에서 수익이잖아요.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전부. 그러니까 지금도 LG화학 대박 나셨죠? 그러면은 내일 뭐 살까요? LG화학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로 오픈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픈해드리면 그 종목군들을 편입하실 생각을 안 해. 결론적으로는요. 편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큰 종목에서의 변동성 매매만을 목적으로 그런 종목 주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에서 과연 수익을 내셨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변동성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기준의 종목군이라든가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뭐 에브리봇이라든가 12% 변동이 나오고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지금 장에서 굳이 버킷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쪽을 굳이 버킷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뭐 2조 훌쩍 넘기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목요일날 28%씩 움직이잖아요.
에코프로가 금요일날 16%, 카카오 게임즈가 수요일날 1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월 29일날 23%, 오늘 추가 또 10%, 한국항공우주 또 52주 신고가, 하나솔루션이 20%의 폭등. 근데 굳이 2천억짜리 다 올라와서 2천억짜리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변동성 감당 안 되죠. 저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을 때 기준 8,400원짜리를 1,600원까지 깨고 내려갔는데 8,400원짜리를 1,600원 감당되겠어요? 안 되시잖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에 운 좋아서 뭐 수익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 얘를 왜 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지, 편입할 수 있는지, 그거를 현재 기준에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렇게 계속 맨날 며칠째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도 갖고 있어요. 누구는 6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5만 원 밑에서 또 사서 또 6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갖고 가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나도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지 마시고 한국항공우주도 문자 사인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방송 내용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야, 남들은 이 문자 매매 사인 잘 보세요. 이거 내일 종목 뭐 살까요? 좀 이따 다 오픈해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맨날 오픈해 드리면 뭐 하냐고. 지난주 일주일 내내 LG화학,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한국항공우주 올려드리면 뭐하냐고. 안 샀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뢰도가 없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도 없고. 근데 뭘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도와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비싸요. 비싸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게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스토리 부분이 5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4만 원대 중반, 초반, 중반 매집이 어마어마하니까 계속 매수를 잡아가는데 6만 원 찍고 거기서부터 5만 원까지 훅 깨져 내려가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웠죠. 그러나서 가장 빠르게 5만 원 이탈된 범위에서부터 6만 원대까지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58,500원, 59,800원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계속 개상선에 이렇게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책, 그 밖에 여러 가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익 범위. 이 종목군의 기준을 잘 보세요. 한국항공우주를. 이게 지금 수익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릅니까의 내용부터 해서 쭉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오릅니까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저 부분을 쭉 보시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국항공우주난을 키우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잘 잡았어요. 어떤 거? 우리나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거다. 거리 제한을 미국 니들이 뭔데 막느냐. 풀었어요, 잘.
그러나서 이제 이번 새로운 정부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주 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키우겠다, 육성하겠다. 우주 산업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주 산업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보안을 위해서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그렇게 해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리호 관련된 내용,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폴란드 쪽에서의 추가적인 발주, 그 부분에 대한 수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우주산업에 관련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윤정도가 아무리 좋다고 그러면 뭐하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1월 20일 37,000원 수준인 거고요. 자, 5월 2일 봅시다. 46,500원. 6월 7일 54,800원, 그리고 6월 달에 6만 원을 찍어요. 6월에. 그러고 나서 5만 원이 또 이탈돼요. 7월 5일입니다. 5만 원이 이탈됩니다. 그래도 계속 매수해요, 우리는. 차익 실현, 또 매수. 8월 8일 날 57,800원, 6만 원 훌쩍 넘겨버려요. 매수. 편입 기준. 편입 기준. 8월 8일 날 우리가 개장 전에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1,000억 이상만 터지면 된다 그랬죠. 200만 주만 터져도 돼. 2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 매매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200만 주면 9시 분에 20만 주, 9시 반에 40만 주, 10시에 6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개장 초에 지금 거래량이 사실상 안 터지다 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매수세를 냈고, 9시 반에 34만 주, 10시에 60만 주,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맴돈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200만 주에 30%니까 60만 주 터지고 양봉의 기준인데 조금 밋밋한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져줘요. 시가총액이 9,700만 주짜리에 시가총액이 6조, 시가총액이 6조 빵 하고 터져요. 그럼 매수지. 이런 종목을 제약바이오처럼 뭐 상한가 봅니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 변동성 10% 20%씩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쌍끌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연봉에서 보세요. 일주월봉 힘드시면 연봉에서 보세요. 상승행태 확인형에서 보세요. 4대 천왕 캔들만 보세요.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이거를 왜 못 가져가요? 이거를 월봉 기준에 장악형 뜨고, 가성이냐 진성이냐 거래는 수반 듣느냐, 그 내용과 함께 추세 강화 부분들, 추세 강화 부분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장악형이 떴습니다. 근데 수급은 들어와.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캔들의 색깔을 보고 모양새를 보고 패턴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뭐예요? 결국은 큰 형들이 들어왔나, 세력이 들어왔나, 메이저로 따지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지를 보려고 캔들 색깔, 캔들 패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거래량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후를 명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항공우주의 월봉의 기준인데 하락 장악형이 떴어요. 그럼 하락 장악형이 떴으면 매도의 기준이야. 기술적인 분석에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묻지 마야. 근데 결론은요. 그건 뭐예요? 저렇게 음봉이 떨어져 내려온다는 거는 세력이 팔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던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매도가 없이 오히려 순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6만 원 찍고 5만 원이 이탈된 거예요.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월봉 기준에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으로 인식을 꼭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서 막 돌리는 거야. 수급이 막 들어와. 가슴에 손 얹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수급을 완벽하게 분석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망치형이 떴습니다. 거래 터져 있습니다. 7월 25일입니다. 충분히 망치형으로 돌릴 수 있고 거래 터져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신뢰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망치형 떴잖아. 응? 윗꼬리 아랫꼬리가 터져 있는, 우리가 삼선전환도도 배웠으니까 캔들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한방향성으로 크게 튄다 그랬죠. 8월에 벌써 거래 막 터져 있어요. 매집에 대한 기준? 이거 뭐 한두 번 교육해드려. 갭이 발생됐다라는 그 힘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드리고 전부 도달이 됐고 도달된 이후에 밀려 내려가고 다시 편입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주가 또 튕겨져서 올라가고 얼마나 땡큐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장중에 교육받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목표 주가만 보면 되잖아. 문자 매매 사인 다 오면 목표 주가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계속 올려드리는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전부 다 돌파해. 매집의 기준에서요. 12월 2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2위입니다. KT 다음으로 2위입니다.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2위가 아니잖아요. 매집률의 기준에서 순매매 수량 1,500만 주, 얘 9,700만 주짜리예요. 15% 이상 우리나라 매집률 1위입니다. 매집률 1위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얘는 블록딜 물량이 아니라 빼는 거예요. 그래서 KT 다음으로 매집이 많은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2위. 매집률 1위. 2007년도 도수자료에 벌써 이미 이러한 매집에 관련된 내용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에 대한 소양 교육이 아닌 기술적 분석과 파생 분석에 대한 교육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나도 증권사 임직원 교육했어요. 그건 대부분이 소양 교육입니다. 어떤 거? 어떻게 하면 계좌를 잘 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예요. 어차피 3,000포인트 넘기고 4,000, 5,000 간다고 생각하니까 계시는 거잖아요. 나 원금 회복하면 그만둘래. 그 원금 회복이 쉽나? 반토막 난 거 따블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되는 기준에서 장이 좋아야 말 그대로 진짜 미친 듯이 별의별 잡주들이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장이 개판인데 뭔 종목이 움직여? 더 많이 빠져. 아까 보셨잖아.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6,0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거. 죽는다니까요. 돌려질 때 기준에서 이런 주력주들 또 대형주들 조단위 이상의 종목군들 이런 눈에 보이는 매집이 단행돼 있으면 그 매집에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줘. 45,800원이 매집 평균 단가야. 그럼 50에서 100% 들어 올려놔야 돼요. 개인 누적 수급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별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수급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는 거죠.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앞에 고점 넘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누적적으로 수급이 조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예? 저 매집이 저게 적은 매집이냐고. 고점 넘길 때 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넘기는 거예요. 지금 거래 터트리면서. 아니 이걸 놓치나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지난주 내내 그 이전에 내내 아니 6만 원에서 차익 실현하고 5만 원 미만에서 재편입하고 또 6만 원 넘으면 또 차익 실현하고 이번에는 더 세게 들어오네. 추가 편입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손실 나고 또 엉엉 울고 방 안에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뭐 내일은 안 살 거예요. 내일도 사야 돼요. 내일도. 이 당시에 이 동그라미 쳐드린 요 당시 요 그림이에요. 조금 전 그림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급은 더 들어왔는데 왜 주가는 이 고점 대비 밑에 있습니까? 이게 얘의 문제인가? 시장이 박살나서의 문제였지? 요 그림이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요 동그라미 쳐놓은 자리라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수급 더 들어오고 폭등.
저 자리에서 써도 10% 이상, 지금 2장에 시가총액 6조짜리에서 10% 수익이 쉽습니까? 거래대금 계속 실리면서 흐름이죠. 뭐 이렇게 단순한 기준을 그거를 놓치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단순한 거를 놓치신다는 자체야.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흐름의 기준에서 종목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IT에서 사실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IT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해도 IT가 그러면 추풍낙엽으로 깨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응? 그러면 그 상황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동차와 LG화학에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거기서 다 잡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이 잡히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든 이런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의 수익 범위를 한국항공우주에서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 신고가니까 수익 조금 낮춰 이 개념보다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고점 잡고 이런 내용이 더 좋다는 거야. 압박링 같으신 경우에도 작년 9월에 삼성 엔지니어링 절반 매도해서 차익 실현했어요. 또 SKC 두산 피어셀 차익 실현했어요. 재편입했어요. OCI 작년 9월에 그리고 삼성전기 지금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오늘 뭐 삼성전기 또 무지하게 3%씩 장중 4%씩 깨졌지만은 매수평균 단가 10만 원 기준에 또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OCI 작년 9월에 차익 실현하신 거 올해 또 재편입해서 또 차익 실현 6월 말에 하시고 6월 28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누구는 수익 내고 재편입하고 수익 내고 재편입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유 이거 어려워요. 공짜로 뭐 해주세요. 야간 무료 방송 해드리잖아. 근데 매번 말씀드리면 뭐하냐고. 한국항공우주 하루 이틀이야? 결론적으로 매번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과금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도 잡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윤정두가 공짜 종목으로 떠넘겨주겠지, 떠먹여주겠지. 드려도 못 드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좀 이따 LG화학 보겠지만 LG화학 편입하세요. 여러분. LG화학? 내가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LG화학? 한국항공우주 다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할 뿐이에요. LG화학하고 이제 내일장 공략주를 좀 이따 올려드릴 건데 일단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정두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아무데나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전화하셔서 나도 수익 좀 잡아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도 말씀드렸어요. 2500 넘기면 이제 요 이벤트 마무리합니다. 뭐 언제까지 이걸 해드려야 돼? 장이 이렇게 좋은데 종목마다 그냥 막 52주 신고가 랠리에 폭발적인 시세 랠리가 나오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 LG화학 부분에 설정 범위 기준 5월 10일 이후에 변동률만 해도 저 정도입니다. LG화학을 왜 겁을 내시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LG화학을 그냥 아예 대놓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놓고 나 잡아가세요. 수익 그냥 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 물적 분할의 악재 뭐 이렇게 아니 뭐 나는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의 악재라는 거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어? 아니 그 여론몰이에 물적 분할 악재야 그러면 그냥 악재인 거예요? 아니라니까. 물적 분할 악재가 아니라고요. 호재면 호재지 왜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지금부터 LG화학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지금 블록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으로 저는 해석을 해드립니다. 블록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수익 범위. 예?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표 작업해드린 거 잘 보세요. LG화학의 가치가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만족될 수 있는 위치라고요. 에코프로 최근 들어서 폭등 났죠. 7월 15일 이후 기준에서 LG화학 부분이 7월 13일에 실적 시간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러고 나서 음봉 떨어지고 14일에 주춤거리는 단 이후에 15일부터 폭발적인 시세 나오잖아요. 80% 폭등. 그 수익 범위 다 잡아가셨죠 이번에. 예? 지주사로서의 저평가 인식이 그게 모멘텀이 된 거예요. 아니, 지주사가 저평가 아닌 게 어딨나? 그냥 그게 모멘텀이 됐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LG화학도 똑같아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81.84%,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81.84%, 거기에 블록딜 보호해주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블록딜을 단행하겠다. 근데 회사에서 얘기했죠.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아유 뭐 블록딜 안 할 거야. 그 안 할 거의 기준이 뭐예요? 50% 이상은 지분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30%는 팔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30%가 아니라 70%까지는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1%만 매도를 해도 할인을 해줘도 10조 수준의 현금이 들어와요. 그 우습습니까? 그게 10조 수준의 현금 들어오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기준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이러한 그 내용 범위들 그걸 하나하나 짧게 올려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을 뭐 1시간 20분씩 녹화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LG화학도 이렇게 동영상 링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에코프로도 있고. 그럼 LG화학이 동영상 그 설정해 드린 부분들 한 번씩 보자고요. 그리고 내일장도 LG화학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 LG화학의 예를 들어서 7월 21일 날 한번 보세요. 이날 동영상을 1시간 36분을 올려드렸어요. 1시간 36분짜리를. 이날 가격이 얼마냐면 56만 5천 원인가요? 56만 6천 원? 56만 6천 원이면은 그로부터 해서 얼마? 지금 뭐 64만 원, 65만 원? 8만 원 올랐어요. 그 가격 대비 8만 원. 야, 이러한 기준으로 올려드리고 여기서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편입의 기준 설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드리면 뭐하냐고. 아무리 말씀드리면. 단기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매달려서 수익 나본 적 있냐고. 그거는 잡아드린다니까. 에? 상한가는 못 잡아주냐고요. 윤정두가. 주력주를 이렇게 편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비주력주에서 수익 잡아 가시고 아시겠어요? 그냥 나 변동성 종목을 막 잡아주세요 이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좌 수익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자금으로
그 여유 자금으로 변동성 매매에서 상한가도 한번 잡아보고, 대형주에서는 뭐 상한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와요. 시가총액 작년 1월에 시가총액 1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1월 8일 날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1시간 36분씩 녹화해드리는 이런 영상을 꼭 보세요. 저걸 누가 저렇게 공짜로 다 올려두고 합니까? 문자, 예? 문자 내역 다 보시고 7월달 거만 보여드릴 7월달 거만 50만원. 어? 이 멋부리려고 VVIP 회원님 방에 이거 멋부리려고 그렇게 올릴까요? 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어? 오늘은 64만 원에 안 샀을 것 같아? 지금도 삽니다. 왜? 여전히 저평가야. 여전히. 계속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분명히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로 표시가 되는데, LG화학을 일주일 내내, 또 그 이전에도 내내 거르지 않고 내내 올려드렸죠. 내내. 응? LG화학도 정확하게 봅시다. 보시면은 저 위에 그 이중으로 좀 잘못 결국은 들어갔는데 원고 내용을 갖다 썼으면 됐을 텐데, 어찌됐건 이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편입을 설정을 잡느냐, 우리 고객분들도 심지어는 80만 원의 평균 단가 있으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단타를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6,000원대 단타 들어갔다, 1,000원대까지 깨졌죠. 우리는 다 잘라내버립니다. 다 잘라내요. 중간에. 왜 그걸 갖고 가? LG화학은요,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여력이 없으셔. 여력이 없으시더라면 그러면은 정리의 기준이 아니라 가져가셔서 대처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주력주에서 그 고점 저점 부분의 추세 범위를 놓쳤다, 만약에 정리하고 뭐 대처해야 되느냐, 만약에 정리한다면 쉬는 게 옳다. 정리해서 다른 거 살 게 없다. 주력주 이외에는 일단 주력주를 채워놓고 나머지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쭉 보시죠.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나왔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메이저인 외국인들이 50% 수준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들어 올려주는 흐름, 또 기관도 이제는 합세를 하는 흐름,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명분이 생겼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브랜드 가치의 뭐 그런 기준이 아니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갖고 있는데 보유해서 풀렸어요. 그렇다고 뭐 바로 뭐 던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IR을 통해, IR이 아니라 그 블록들을 통해서 물량을 넘기는데 할인율은 좀 주겠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블록딜을 안 한다. 에이, 무슨 소리야. 안 한다고 안 했어요. 50%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81.84잖아요. 그래서 70% 이상 매각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응? 지분을 70% 미만으로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블록딜 하겠다는 얘기지. 아이고, 어떤 바보가 안 해요. 블록딜 해서 현금 확보해야지 또. 아니, 물적 분할이 누가 악재래. 나는 참 듣다 세상에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 악재라는 거 처음 들었다니까. 얼마 전에 후손 깨졌죠. DB하이텍 박살났죠. 물적 분할 아무 문제. 에코프로 BM하고 물적 분할 안 했나? 아이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코스닥이 1위에요. 악재면 어떻게 1위를 하나? 에코프로는 어떻게 폭등이 나와요? 에코프로 시가총액 1조가 안 됐어요. 지금 2조 8천억이야. 2020년 9월 달에요. 배터리 그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7월 달에 7월 IR 때 7월 말에, 예?
7월 말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다. 그 이전에 당연히 나왔고. 근데 흑자가 안 되니까 못 하다가 202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 쪽의 대통령 선거 승기가 잡힌 이후에 테슬라의 초강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2000년 초반 중반에도 계속 물적 분할 얘기 나왔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지. 실적이 안 나오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이런 쪽도 마찬가지. 지금 태양광 쪽도 우리 꽉 잡고 있잖아요. 응? 하나솔루션 신고가 랠리부터 해서. 그 LG화학의 그 가장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현실성을 가져간 게 7월 말에 IR을 통해서 CFO가 우리 물적 분할합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폭등. 물적 분할한다고 폭락이 아니라 폭등. 응?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에 보도자를 싹 뿌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물적 분할한다. 그러고 나서 임시주총 통해서 10월 말에 결의가 돼요. 77% 참석률 위임받은 물량까지. 그리고 이제 찬성 82%. 대주주 이외에 외국인이 50% 수준의 물량 갖고 있어요. 47%대 외국인이. 물적 분할이 악재면 외국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47% 갖고 있는 애들이. 결론적으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으로 보시면요. 이 그 시가총액 16조짜리 23만 원에서부터 3월 19일에요. 2020년. 21년 1월 11일까지 해서 시가총액 70조를 넘깁니다. 중간에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7월 20일 날 시가총액 8위. 응? 밝았지도 않은 흐름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었고 작년 말에 9위까지 밀렸었어요. 응?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 거 감안하면 10위까지 밀렸었어요. 10위까지. LG화학이. 이게 이제 7월 28일 날 5위로 올라오고요. 그때는 현대차하고 시가총액 차이가 안 났죠. 41조 7천억. 지금은요. 46조예요. 2주도 안 된 그 흐름 속에서 10% 이상 또 추가 폭등이 나온 거 15%. 윤정도 얘기만 들었어도 물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물적 분할 플러스 리콜 사태 2개를 맞았단 말이에요. 현대차하고 외국계에서 241% 오르고 25% 조정 나온 게 그게 무슨 악재입니까? 예?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추가 폭등 나오죠. 요게 IR 때 물적 분할한다 발표했지만 성장성이 돋보이면서 7월 말 이후에 IR 이후에 폭등이 나온 거고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물적 분할한다.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죠, 여기.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라는 게. 그러고 나서 임시주총에서 물적 분할 결의를 했어요. 이게 폭락입니까? 이게 물적 분할 결의를 여기서부터 하고 물적 분할 얘기를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히려 주가 올라왔는데 물적 분할 얘기하고 리콜 2번 당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9% 폭등인데요. 이게 어디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그 이후에 정점 찍고 주가 조정 받을 때 왜 빠져? 물적 분할이 악재래. 그 한마디에 그냥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성을 사려는 게 아니라 DB하이텍이나 후성의 그 물적 분할 이야기 때문에 조정이 확대됐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조정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LG화학의 가치산정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 아까 보여드렸잖아. 1시간 36분을 녹화를 해서 올려놨다고. 가장 최근에도 굉장히 길게 녹화해드렸어요. 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왜 LG화학을 물적 분할 악재라는데 윤정도는 왜 악재가 아니라는지 생각하시고 최종 판단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시가총액
5위짜리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걷어내셔서 계좌 수익 빵빵히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안 하나? 한다니까. 거기서도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왜 꼭 소형주 2천억짜리 1,000억짜리에서 뭐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하지 말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할 때 그 소중한 자산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종목, 대형주 샀다고 뭐 다 간다가 아니에요. 카카오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 9위로 밀려 있어요. 70조 넘던 시가총액이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근데 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설정을 했을 때 의구심을 자아내죠.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요. 성장성은 뒷받침 되더라도. LG화학입니다. 예?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입.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펀더멘탈상 저평가다라는 인식을 잡고 수급을 놓고 보겠다? 장난치시나. 지금 외국인 지분이 47%라니까 유통 물량이 없다니까 무슨 수급은 개뿔. 주가 조정받을 때 여기서 얘 이렇게 조정받을 때 뭐 수급이 꼬여서 받은 것 같아? 물론 일부 꼬인 것도 있지만 유통 물량이 없어요. 2, 3% 떠넘겨졌다고 뭐 저렇게까지 밀고 내려간다면 과도하다라고 인식을 해야죠. 다만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은 돌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언제 돌릴 거야?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아까 올려드렸잖아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여기서도 우리는 엄청난 수익이죠, 사실상.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당연히 윗방향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무상증자 권리락의 요자락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여기서 재편입에 그리고 기가 막혔던 거는 에코프로를 기가 막히게 편입을 했죠. 7월 달에. 7월 중순에. 그 수익 범위를 다 잡아내고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거.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얘도 지금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으니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영업이익 1,600억 예상했는데 2,700억이 나와요. 영업이익 1,600원 예상을 했는데 요 공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구나. 1,600억 예상했는데 2,700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뭐 때문에? 태양광이죠. 뭐.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 부분에 하나솔루션의 기준 수급 범위가 4월 28일 이후에 5, 6, 7, 8 3개월 2주? 3개월 2주 만에 순매매 기준의 2위입니다. 순매매 2위야. 참나. 금액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집이 된 거예요. 주식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1,080만 주죠. 얘가 1억 9,100만 주짜리예요. 그럼 얼마예요? 5% 이상 매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5%. 이 단기간에 7월 28일 날 하루에 20%씩. 왜? 4만 원 넘기고 나서 시장 붕괴되면서 동반적인 조정이었지 얘 혼자 뭐 문제가 있어서 조정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수급이요? 꼬이지 않고 뭐 상상을 초월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이 결론은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눌려줘? 오우 땡큐. 펀더멘탈 상의 기준 잡으시고 이거 6글자인데 뭘까요? 400만 주.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에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결론적으로 이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 실적 개선 폭이 있는데 매출은 줄었죠. 그러면 와 실적이 끝내줘서 주가가 폭등이 났다 16% 수요일날 에이 뻥쟁이들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BM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폭등 나오고 그게 정점이 돼서 또 조정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실적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서 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걔는 그게 정점이 됐고 컨센서스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는데도 에코프로가 변동을 확대시켰죠. 그 에코프로는 왜? 지주사로서의 할인율이 너무 높다. 아 참나.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결론은 이건 뭐다? 이 종목은 뭐다? 오딘 있잖아, 오딘. 카카오게임즈입니다. 16% 폭등 이후의 흐름인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세요. 저 거래량 거래대금을 주봉에서 다시 형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주면 게임주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이렇게 올려줘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수익이 안 나. 참 희한하죠. 응? 얘도 52주 신고가를 이름. 52주 신고가.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런 종목을 놓치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 응?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놓친다? 난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나는 설명을 해요. 자, 에코프로 보세요. 75,700원이에요. 언제? 7월 14일, 7월 15일 날. 응? 뭐 하셨냐고. 야간 방송 다 애들 교육 다 해드렸는데 뭐 하셨냐고. 응? 에코프로. 응? 그래 나서 계속 매수죠. 왜 놓쳐요? 아니 이걸 왜 놓치시냐고 물어보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응? 이해를 나는 못하니까. PDF 파일도 올려드릴 거고, 응? 낱장 파일로도 올려드릴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럼 저평가입니까 지금? 그쵸? 근데 지주사 성격으로 놓고 보면 저평가입니까? 아니라고. 명분이 있어서 탄력을 받았을 뿐입니다. 더 갈 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거래 대금 터지는 거하고 앞으로 더 거래가 터지는지하고 이런 기술적 부분을 더 놓고 봐야 되겠죠. 이 에코프로도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올려드렸어요. 응? 이 공지사항 보시면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나와봐. 여기 있잖아요. 에코프로. 응? 그 이전 것도 있어요. 그 이전 것도 계속.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 내보내기 하면서. 아 그렇게 해서 남들은 이런 에코프로에서 수익 내고 행복해서 또 소형주도 한번 들여다보고 변동성 매매도 한번 보고 위메이드도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솔직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지. 7월 20일 기준에 동영상 1시간 3분 올려드립니다. 7월 20일 날 1시간 3분. 이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응? 9만 원대? 얼마죠?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도 다 설정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구해서 그런가? 내보내기 파일 복구 어디? 아 42번째?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그 에코프로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응?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그리고 명분이 되어져 있으면 그 명분이라는 거 뭡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13일 날 실적에 대한 명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에코프로에 대한 그 문자 사인이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응? 문자 사인이 뭐 한두 통 나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갔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갭 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기준에 모멘텀을 잘 보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다 맞닥뜨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뭐든 그죠? 에코프로 복구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의 마지막 자락 보시면 차익 실현도 명확하게 다 해드렸거든요. 동영상까지 다 한번 보세요. 동영상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동영상도 다 보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앞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앞부분 보신 분들은 야 그래 야 초대박이네 나도 이런 대박을 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밑에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드 종목군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이 수익을 왜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 기다리는 분들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자 75,700원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응? 부럽죠? 응? 안 부러워요? 75,700원에서부터 또 9만원까지 해서부터 전부 응? 그죠? 재장전 상한가. 응? 이 수익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 좋게 맞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도 있고. 응? 에코프로입니다. 응? 그럼 얘가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지주사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놓고도 볼 수 있다. 실적을 뭐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줬고 뭐 정정공시 일부 나왔는데 그것도 저 정정공시 나오면서도 변동성을 또 확대를 해줬어요. 15일날 공구시 7분에 78,400원 15일날 공구시 13분에 8만원 그게 다가 아니죠. 15일날 50일 공구시 51분에 77,600원 걱정 마십시오. 편입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교육 이렇게 다 해드리고 그럼 장중교육, 야간교육 이렇게까지 해드렸다면 82,400원, 85,800원.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VVIP 방에서는. 문자 아까 보신 것처럼 문자 무지하게 나가죠. 방송에 공개적으로 해드려. 뭐 다 해드려. 근데 혼자 못하시겠으면은 아까 75,700원어치 어떻게 됐어요? 혼자 못하시겠으면은 떳떳하게 과금하시고 자, 나 수익 좀 내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하셔요. 전화하셔가지고 담당 직원분한테 와, 나 윤정부랑 함께 가봅시다 좀. 7월 22일 날 9만원 8월 3일 날 9만 5천원 계속 편입 안 잡아요. 계속 편입 잡습니다. 8월 3일 날에도 계속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릴까? 아니죠. 아까 동영상 다 올려드렸죠. 링크. 거기에 다 나와요. 1분, 2분이 아니라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7월 13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땐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린 여기서 매집했어요. 확 그냥 막 그냥 거짓말쟁이들 발로 확 그냥. 응? 이게 이렇게 됩니다. 14일 날 갭상승에 꼬리 달렸어. 결론적으로 폭등 나왔다니까. 아, 나 여기서를 살래. 원칙이 없으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사? 갭상승에 윗꼬리 다 달렸는데. 근데 거래가 터졌죠.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삽니다. 왜? 주봉으로는 저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주봉으로는. 그럼 주봉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계속 야간에도 또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걸 왜 놓치십니까? 라고. 계속. 주봉에서 14일이 이거였다니까요. 장중에 상승 형태 확인형이 떴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편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가의 부분에. 15일날 편입. 계속 편입. 계속 편입. 추가 편입. 이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그러고 나서 꼬리 달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돼? 더 가지. 쭉쭉쭉이지. 이거 97,000원에서 끝났을까봐? 이 8월 3일날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2020년 교육자료 요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수 있어? 뻥이 아니라 20% 급등 이후에 우리는 삽니다. 왜? 음봉일 때 사는 게 아니고 꼬리 달릴 때 사는 게 아니라 종가 수준에서라도 삽니다. 주봉 보고. 거래량 거래대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지. 예? 그 다음날 탁 어때요? 갭상승의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어마무시해요. 요 종가가 5,600원. 종가가 5,600원. 여기 종가 7,000원 수준. 여기는요 8,000원 수준. 8,000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서 5,600원에 들어와서 얼마야 그러면? 5,600원에 8,000원이면은 2,400원? 40% 수익? 3일 만에 40%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저 극대형주에서.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음봉으로 돌려놨죠. 밑에 거래량 줄 쫙 꺼놨죠.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양봉 나왔잖아. 여기서 추세 매매 기준까지 설정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추가 폭등이죠.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10월 20일 날짜까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하려면 아우 힘들어. 현대차, 기아, 대손충당금 잡히고 난 이후에 흐름이에요. 저자락에서부터 요 수익까지 이거 27%인가요? 이게 하루에? 저거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 우리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다들. 현대로템이 그런 케이스예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돌에서 웃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봉으로 놓고 보자잖아요. 그 다음날 뭐 난리가 난 거야. 주봉 꼬리 이거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해피하게 생각하십시오. 저 교육을 다 해드렸잖아. LG화학에 대해서도 잘 보세요. LG화학 갭상승 이후에 음봉돌에서 에이 그럼 그렇지. LG화학이 그럼 그렇지. 7월 말입니다. 이게 얼마야? 50만 원대 중반 초반입니다. 초반. 주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일봉에서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저 윗꼬리 또 달았죠. 또 편입이야. 주봉에서 기가 막히게 쭉쭉쭉이거든.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마지막의 기준을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은 이거를 누구는 수익을 내고 있고 누구는 앉아서 엉엉 울고 계시니 우리가 이거 어디서부터 해요? 여기서부터잖아요. 이 여기서부터라는 게 뭐예요? 14일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뻗었다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전일 대비해서 움직임 좋을 때 우리 문자 쌓임 75,700원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수익이?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라면 100번을 가입했겠다. 지금 우리 VVIP 방에 계신 분들, VIP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마스터 방이나 다른 방 네 군데 합쳐가지고 전체 한 150분 정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장에 안 주나? 안 그러면 뭐
윤정도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수십만 명의 고객분들이 계셔야죠. 요번에 이제 연장을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규는 거의 뭐 모객을 잘 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방송을 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진 않잖아요. 거기다 대형주 위주에서 다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 LG화학 이런 현대차 이런 종목의 수익 다 잡아내드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실질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또 방송을 줄여놓으니까 그래. 사실은 방송을 이제 이번 달부터 박스 좀 더 늘리고 9월 늘리고 10월에 늘리고 또 이제 다른 쪽 좀 SBS 비즈하고 저쪽 내외경제 쪽에 연락이 지금 계속 오는데 OBS는 안 됐어요. OBS는 결국 이제 지상파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그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라는 게 없어요. 자꾸 어디서 뭐 숨겨진 종목, 대박 종목, 이거 사면 대박 남,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윤정도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마케팅에서. 무조건 대박 났어요. 버킷 스튜디오 오늘 대박 났죠. 아이고, 대박 나보셨어? 그런 종목으로 한번?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지금 이 좋은 장에 계좌가 반토막 났다고? 난 이해를 못해. 자동차하고 LG와 그리고 IT를 주도주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수익입니다. 6월 이후에 그래도 수익입니다. 그냥 수익이 아니라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딱 세 가지 부류로 갖고 가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서 이번 초대박 나버렸죠. 거기에 두 번째 부류는요.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 랠리, 그 다음에 OCI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거기도 만만치 않은 수익 범위. 세 번째로는요. 방산 봤죠? 방산. 거기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셋 다 52주 신고가 랠리. 지금 이 장에.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지금 장에 이 종목군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소형주, 잡주, 개별 매매 기준. 하지 말라니까요. 시장이 못 간다 생각할 때 시장이 못 가니까 그런 종목에 수익 내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이라니까. 시장 깨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소형주, 잡주들이 간다? 시장이 못 가니까 뭐 잡주들이 테마주가 에이 그냥 막 그냥 시장이 가야 그들도 가는 겁니다. 그럼 시장을 견인하는 쪽 우리는 뭐 물론 IT의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만 IT가 주춤거릴 때 이 LG화학과 자동차에서 수익 다 잡아내주고 말씀드린 지금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에코프로 보름 만에 80% 이런 거 수익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몇 달째 겉으로만 맴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비싸요. 수익이 목적이지 비싼 게 목적이야? 오늘 같은 장에도 신고가를 내서 수익 잡아내고 LG화학 대박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신고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뭐 400만 원이 왜 깨지지? 1000만 원이 왜 깨졌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다 깨지고 앉아있고 내가 저쪽에 끝나면 올게요. 저쪽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겠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응?